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의 창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창고를 가지고 계시면서, 소유하고 계시면서 임차인과의 관계, 계약이 다 만료가 됐다든가 아니면 또 훼손지 정비 사업처럼 그, 이제 그 재건축을 좀 해야 된다든가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훼손지 접수한 창고 건축해야 하는데 임차인과 어떻게 통보할까요? 임차인에게 어떻게 통보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즉,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를 하지 않았어도 창고주와 임차인 관계, 계약 관계, 계약 연장 관계, 묵시적 갱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연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한 용역예사는 한민철입니다. 제 창구는 임대 중인데 어떤 한 분이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됩니다. 건축을 빨리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임차인에게 통보는 미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2, 3년 후에 건축한다고 가정을 하면 임차인에게 어떻게 통보하는 게 가장 좋을지요? 재계약을 해서 특약사항에 재건축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놔두고 사전 통보만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지 사업에 들어간 창구에 대해 임대를 신규로 놓거나 임대 중인 창구주를 위한 창구 영상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답에 앞서서 참고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지고 크게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눈높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창고주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동식물 창고에 해당 임대차법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착각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임대차법이 있습니다. 주택은 임차인들 그러니까 주민들 서민들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당연히 1번은 아닐 거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역시 무슨 뭐 계약갱신 청구권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법상의 임대차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식물 창고 해당 법은 3번 민법상의 임대차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2번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동식물 창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가요. 그러면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난 계약갱신 더 이상 안 하겠다. 계약 조건을 뭐 변경, 그러니까 뭐 임대료를 좀 인상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만료가 됐는데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된다.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유리하죠. 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 3개월 전만 미리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서는 통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 연장이 되면 몇 년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아주 심각했죠? 그러나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는
2년을 계약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상가 임대차는 1년을 계약 기간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1년만큼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민법상의 임대차는 어떻게 되느냐? 민법상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서로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민법 635조를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통고만 하면 됩니다. 훼손지 접수 창고,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장성 어떤 선택이 좋겠느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한 2년 후에 내가 한 뭐 2년이나 3년 있다가 내가 건물을 칠 것 같아. 나 미리 임차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이래서 마음씨 좋은 이표 등의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래? 나 어차피 그럼 포천을 이사 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빼버릴 거야. 지금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미리 얘기를 해줬다가 공실 상태가 이제 우려가 되지요. 자,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낫냐?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게 낫냐? 자, 재계약의 장점은 뭐냐?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해약하고 갈 수가 없으니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년 계약합시다 라고 하면 임차인은 2년 동안 보증금을 빼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익이 2년 동안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단점은 계약 기간 중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명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사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좋은 곳 구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증금 요구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손해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임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단기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가 쉽지 않는 것이죠. 있는 분이 재건축할 때 끝까지 계시면 공실도 없고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훼손지 접수 창고, 지금 신규 임차인 2년 계약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임차인과 계약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2년 계약은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결합된 토지주들의 성향, 토지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분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위허가만 득하면 바로 건축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내 토지를 자르는 걸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흩어진 훼손지로 갈 거야 해서 흩어진 훼손지를 사놓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채납 방법에 따라 다르고 토지주들과 상의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년 계약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2개월 후에 국토부 승인 난다고 해도 또 6개월 안에 행위허가 접수를 하고 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는 뭐 설령 빨리 한다고 해도 착공계를 든다고 해도요 준공 떨어지는 날짜에 내 거 녹지 공간을 내준다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2년 계약은 지금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 허가가 득하게 되면 그때는 뭐 벌써 한 1년 정도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대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시설물 설치하는 임차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당 금액이 좀 적더라도 물류창고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뭐 그냥 위에다가 호이스트를 뭐 만든다든가 안에다가 냉동고를 설치를 한다든가 어마어마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리 계약 기간이 있다라고 해도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내 창고에 들어와서 시설을 뭐 5천만 원 1억 가까이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2년 계약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법적인 문제는 뭐 명도를 해서 법적으로
임차인을 이렇게 명도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어떤 피해가 가서는 또 안 되겠지요. 그냥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하지 않는 그런 임차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는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한 토지주들에 해당되는 내용만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자, 재계약하지 않은 장기 임차인, 그러니까 내 창구에 오랫동안 장기 동안 사용했던 임차인에게는 3개월 전에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좀 미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울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나 내용증명이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선택하면 되겠죠. 세입자의 임차인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충분히 그 어떤 건축의 의사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임대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반드시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한 사업지라고 고지하고 특약사항에 고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하고 계약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동우의 창고TV 오늘 내용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하신 분들 항상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훼손지 정비사업에 멋진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